안녕하세요. 한국어 놀이터의 달쌤 안은영입니다. 한국인 선생님들이 매일 직접 만드는 EPS 토픽 문제를 만나보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어 놀이터의 사자쌤 왕수아입니다. 지금부터 165일차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2819번 김형자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다음 중 과일 칼을 고르라고 합니다. 1번은 음식을 집는 집게이고요. 2번이 과일 칼입니다. 3번은 물건을 자를 때 쓰는 가위, 4번은 음식을 뒤집는 뒤집개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2820번 신혜강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사진을 보니 의자가 1개, 2개 있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2821번 김흥희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그림을 보니 사람들이 말 모양의 놀이기구를 타고 있습니다. 회전목마이네요. 사람들이 놀이동산에서 회전목마를 타고 있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2822번 서른지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사진을 보니 2개의 얇은 철판이 있는데요. 맨 끝이 하나로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손으로 집기 어려운 작은 물건을 집을 때 쓰는 핀셋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2823번 송세윤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직장에 땡땡 했습니다. 직장에 나갔다, 직장에 갔다 라는 말을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할까요? 출근이라고 하지요. 등교는 학교에 간다는 것이고 2번은 병이 생겨서 병원에 머무른다는 것입니다. 퇴근은 출근의 반대말이죠. 정답은 1번입니다. 2824번 한승현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내일부터 땡땡이 시작된다고 해요. 출근할 때 우산을 가져가야겠네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산을 가져간다는 것은 비가 온다는 말이지요. 내일부터 시작된다는 것은 비가 잠깐 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되는 기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가 오는 기간과 관련된 보기를 찾으면 되겠죠. 정답은 2번, 장마입니다. 2825번 김수아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오늘 저녁은 회식을 할 예정이니 일이 끝나면 문 앞에 땡땡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회사에는 회식 문화가 있는데요. 회식이란 일이 끝나면 같은 팀 사람들끼리 모여서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식사와 함께 술을 마시는 경우가 많지요. 구성원들이 모여야 식사를 함께 하러 가겠지요.
정답은 4번입니다. 2826번 안은영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저는 주로 벽돌 나르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허리와 어깨가 다치지 않도록 땡땡땡땡땡. 허리와 어깨가 다치고 나면 일을 할 수 없겠지요. 다치지 않도록 미리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하다와 비슷한 말을 찾으면 되겠지요. 정답은 2번 주의합니다 입니다. 2827번 서하늘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방금 차를 끓여서 컵이 땡땡땡 거예요. 손 조심하세요. 차를 방금 끓여서 넣었다는 것은 컵의 온도가 매우 높다는 것이겠지요. 컵이 뜨거우니 손을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2828번 임정호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곡물이나 음식을 가공해서 가축들에게 주는 먹이를 땡땡이라 합니다. 1번 비료, 2번 퇴비, 3번 거름은 모두 농작물이 잘 크기 위해서 밭에다가 주는 영양 물질을 말하지요. 동물에게 주는 것은 사료라고 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2829번 왕수아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상황을 보니 어떤 기계가 잘 작동하지 않는 것 같네요. 종이가 끼어 있으면 빼보라고 하는 것을 보니 프린터나 복사기, 팩스 등 종이와 관련된 기계겠지요. 수리점에 전화해 보라는 내용이 있으니 고장이 났다고 생각해서 물어본 것이겠지요. 정답은 1번입니다. 2830번 박인선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이 표지는 무슨 뜻입니까? 표지를 보니 우리 가족의 생명벨트, 안전벨트라고 쓰여 있습니다. 안전벨트를 하라는 말이죠. 정답은 3번입니다. 2831번 김유선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다음 중 환전하는 곳을 뜻하는 표지를 고르라고 합니다. 환전은 한 나라의 돈을 다른 나라의 돈으로 바꾸는 것을 말하죠. 1번이 환전소 표지판, 2번은 쇼핑 카트가 있는 곳, 3번은 공항에서 수화물을 운반하는 컨베이어 벨트가 있는 곳을 뜻하고요. 4번은 매표소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2832번 정재엽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다음 사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사진을 보니 사람들이 손에 자루와 큰 집게를 들고 있네요. 도로를 따라가면서 집게로 무언가를 줍고 있지요. 쓰레기를 줍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2833번 오은선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문제가 지금 빠져 있는데요.
다음 광고가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 옳은 내용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사진을 보니 음식을 담는 뚝배기 그릇에 돈들이 담겨 있고요. 그 아래에 돈이라면 남기시겠습니까? 라고 쓰여 있네요. 그 밑에는 아주 작게 음식도 결국 돈입니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음식도 결국 돈을 주고 만들거나 사는 것이니 음식을 남기지 말라는 뜻이겠지요. 정답은 2번입니다. 2834번 정숙경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내용에 나온 의료봉사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내용과 보기를 볼까요? 1번 안과 진료를 합니다. 맞는 내용입니다. 2번 매달 첫 주 일요일에 진료를 합니다. 첫 문장에 나와 있지요. 맞는 내용이네요. 3번 안경을 맞추기 위해 진료를 받습니다. 맨 마지막 문장에 나와 있는 맞는 내용입니다. 4번 보건소가 아니라 밝은 안과에서 진료한다고 나와 있네요. 맞지 않는 내용이죠. 정답은 4번입니다. 2835번 엄태윤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돼지, 양, 다람쥐, 토끼는 모두 동물들이지요. 정답은 1번입니다. 2836번 아띠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다음 단어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방이 좁다. 좁다는 것은 방의 양쪽 옆의 폭이 작다라는 것을 말하는데요. 양옆의 폭이 작은 것을 좁다. 양옆의 폭이 큰 것을 넓다 라고 하지요. 2번과 3번의 크다와 작다도 서로 반대되는 말인데요. 좁다와 넓다가 양옆의 폭 크기를 말한다면 크다와 작다는 전체적인 크기가 큰지 작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한 주간도 열심히 공부하셨나요? 일주일 동안 공부한 내용을 다시 들으시면서 꼭 복습하세요. 다음 주 월요일 166일차 문제풀이에서 다시 만나요. 한국어 놀이터는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